자,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제 뭡니까? 권리 변동 배웠었고요. 권리 변동의 모습에서 원시 취득의 종류들은 반드시 우리가 외우셔야 되고, 그다음에 저번 시간에 우리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동철이가 상추 먹고 지에서 해. 그다음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유유제포 반드시 우리가 외워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야지 이제 뭡니까? 시험 문제를 풀 수 있다. 그래서 32회, 33회 때 중개사 시험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이제 저번 시간에 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이제 한 문제가 더 있는데 요거 한 문제 더 풀고 다시 또 이론 정리를 해주고 문제풀이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번 시간에 우리가 했던 문제 중에서 다시 문제를 좀 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4번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 중 서로 잘못 짝지어진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우리가 저당권을 설정한다. 자, 우리가 이제 18회 시험에도 나왔던 내용입니다. 저당 잡는 것은 설정적 승계취득이지 이전적 승계취득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1번이 정답입니다. 잘못 짝지어진 거 찾아냈어요. 그러면 이전적이 아니고 뭐라고요? 설정적 승계취득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권리 변동에서 원시 취득이 있고 승계 취득인데, 승계 취득에는 이전적 승계 취득과 설정적 승계 취득이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설정적 승계 취득에는 뭐가 있습니까? 용익물권 세 가지. 용익물권에는 뭐가 있습니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런 게 있죠. 그런 거는 지상권 설정, 지역권 설정, 전세권 설정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저당권 설정하는 것도 뭐라고요? 이전이 아니고 설정적 승계 취득입니다. 설정함으로 취득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등기법에 나중에 가시면은 지상권 설정, 지역권 설정,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한다. 그때 첨부서면이 어떻게 있느냐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건 설정함으로 취득하는 거기 때문에 설정적 승계 취득이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소유권의 포기. 자, 우리가 유유제포, 여기서 포인트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나옵니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무슨 제포입니까? 유유제포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유언, 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소유권의 포기, 이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입니다. 그래서 여기 소유권의 포기. 그래서 2번 지문은 맞는 지문이고요. 자, 맞는 지문이고, 자, 1번 지문은요. 자, 우리가 판소노트 3페이지에 있지만 각종 통지 승인 보고, 이게 뭐예요? 관념의 통지입니다. 각종 통지라든지 승인이라든지 보고 이런 것 등이 뭐라고요? 관념의 통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했지만 무주물 선점입니다. 무주물 선점은 무슨 취득입니까? 원시 취득이다. 자, 그래서 건물의 신축, 건물의 신축은 18일 시험에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무주물 선점은 원시 취득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원시 취득의 종류는 한번 외워봅시다. 원시 취득의 종류는 저번 시간에 복습 차원에서 뭐가 있었습니까? 건물의 신축. 두 번째가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첨부, 선의취득, 취득시효. 이런 것들이 뭡니까? 원시 취득이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4번 지문 또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는 내용입니다. 3번도 맞는 내용이고 5번 지문 갑니다. 자, 대리에서 추인 여부의 확답에 대한 최고, 각종 최고와 거절은 무슨 통지? 의사의 통지입니다. 자, 그래서 의사의 통지 맞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잘못 짝지어진 것은 몇 번이다? 1번입니다. 저당권 설정은 설정적 승계취득이지 이전적 승계취득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정답 몇 번? 1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래서 앞에 내용 복습 차원에서 다시 또 문제 한번 풀어봤고, 이거는 공인중개사 28회 때 기출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내용을 정리를 하면서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문제로 이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로 가느냐면은, 자, 이제 목적의 적법 쪽으로 가겠습니다. 적법. 자, 목적의 적법은 자, 우리 판서노트에 이제 6페이지에 보면 나오는 내용인데, 자, 6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목적은 적법은 좀 정리를 합시다. 강행법규가 있고
임의법규가 있습니다. 임의법규. 그래서 강행법규, 강행규정 이런 말 있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임의규정 같은 말이에요. 강행규정은 자, 요거는 판서노트 6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6페이지 보시면 선량한 풍속 사회질서와 관계가 있는 규정을 강행규정이라 하고 선량한 풍속 사회질서와 관계가 없는 규정을 있는 규정, 없는 규정을 무슨 규정이다? 임의규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강행규정은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효력규정은 사법적 효력까지도 무효로 하는 게 효력규정이고 단속규정은 사법적 효력은 뭐가 되는데 유효인데 단지 처벌되는 겁니다. 그래서 효력규정에 우리가 이제 판소노트에 보시면 6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6가지가 뭐가 있냐? 자, 첫 번째가 명의신탁 금지 규정,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제,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우리가 공인중개사법에 가면은 초과 수수료,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자 제한부, 이자 초과하는 부분. 그래서 중개수수료 초과 부분, 이제 중개수수료 초과 부분, 그 다음에 이자 제한부, 이자 초과하는 부분은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처분할 때 주무관측에 허가가 있어야 되는 내용.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자, 명의신탁 금지 규정, 명의대여 금지 규정. 이런 것들이 효력규정이고요. 자, 단속규정은 우리가 이제 뭐가 있습니까? 중간 생략 등기 금지 규정,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중간 생략 등기 금지 규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직접 거래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직접 거래하면은 안 된다. 자, 그래서 중개업을 할 때 의뢰인과 중개사가 직접 거래하면은 처벌됩니다. 요거는 나중에 중개사법에 3-3입니다. 요거는 처벌은 되지만 매매 계약은 유효가 됩니다. 유효가 돼요. 그래서 요 직접 거래를 처벌하는 규정은 무슨 규정입니까? 단속 규정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내용, 자, 중간생략 등기 했었고요. 그 다음에 앞에 무허가 건물, 무허가 임대차, 무허가 숙박업소예요. 숙박하는 행위. 무허가 음식점에서 음식 파는 행위는 처벌은 되지만 사법적 효력은 뭐가 됩니까? 유효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무슨 규정이다? 단속 규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판소노트 6페이지에 보면 나온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자, 내용을 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32 공인중개사 32 2년 전에 이제 문제입니다. 자, 효력 규정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닌 것을 고르시오.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기업번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중간 생략 등기 금지 규정. 자, 중간 생략 등기 금지 규정은 아까 뭐라 했습니까? 무슨 규정이야? 단속 규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 이게 포인트입니다. 직접 거래하는 행위는 어떻게 됩니까? 거래하는 행위는 요거는 어디입니까? 단속 규정입니다. 그래서 처벌은 되지만 사법적 효력은 뭐가 되는 겁니까? 유효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개사법에 자, 우리가 여기 보면은 중개 보수를 초과해서 금품을 받는 행위. 자, 이거는 뭡니까? 초과 부분은 뭐가 된다 그랬어요? 무효가 된다 그랬죠? 무효. 자, 이거는 무슨 규정입니까? 효력 규정입니다. 효력 규정이다. 자, 그러면 효력 규정이다. 자, 그러면 효력 규정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라고 했으니까 얘는 효력 규정이고 기업간이어는 단속 규정이죠. 아닌 거 고르랬습니다. 정답 몇 번입니까? 여기에 4번이 되겠죠. 그래서 목적의 적법에서 효력 규정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정답은 몇 번?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적법에 대해서 했는데 요 적법이라는 것은 언제 나오냐면요. 시험에 중개사 시험에는요. 21회 때 나오고요. 그 다음에 32회 때 시험에 나왔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사회질서 위반. 자, 요 내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질서 위반.
그럼 사회질서 위반한 내용이 어떤 게 있는지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옆에 이제 간단하게 내용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봅시다. 자, 우리가 사회질서 위반의 유형 판서 노트의 7페이지인가 보면 나오고요. 정, 인, 자, 사, 생, 백사조, 동기의 불법 이렇게 됩니다. 정의의 관념에 반하는 행위, 인륜의 관념에 반하는 행위, 자유를 극히 제한하는 행위, 사행적 행위, 생활의 기초가 내산의 처분 행위, 백사조. 자, 백사조는 뭡니까? 불공정한 법률 행위, 동기의 불법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총 7가지 유형이 있는데 전부 다 뭡니까? 당사자가 원해서 하는 법률 행위인데 행위입니다. 불공정한 법률 행위도 마찬가지고, 자, 행위인데 원해서 행위를 했지만 자, 어떻게입니까? 내용이 무슨 위반일 때? 내용이 사회질서 위반일 때. 무효를 한다라고 이게 103조에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의의 관념에 반하는 행위의 대표적인 예가 어떻게 있습니까? 밀수자금 대차계약, 그 다음에 또 어떻게입니까? 금전과 조건이, 여기 가장 중요하죠. 금전과 조건이 결부된 경우. 입찰 다음 폐기. 그 다음에 시험에 26, 그 다음에 30, 31일 때 나오는 게, 자, 어떻게 됩니까? 자, 중개시험에 나왔던 건데, 3번 나왔던 건데, 오로지 보험금을 탈 목적으로 생명보험계약을 맺었다. 이건 어떻게 됩니까? 요것도 정의관념의 반응이로서 무효가 된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중매매인데 무슨 가담했을 때? 적극가담해서 무효가 된다. 요거는 32회 때 시험에 나왔던 내용이고, 자, 인륜의 관념에 반하는 행위는 무슨 계약? 첫 계약은 무효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유를 극히 제한하는 행위입니다. 자, 자유를 극히 제한하는 행위. 평생 이혼하지 않겠다, 혼인하지 않겠다 약정은 무효가 되고요. 사행적 행위입니다. 자, 도박, 채권, 채무는 무효가 되고요. 그 다음에 생활의 기초가 된 사람의 처분 행위도 무효됩니다. 사찰의 존립에 영향을 미치는 임야를 증여하는 행위도 무효가 된다. 이렇게 보시고, 불공정한 법률 행위도 뭐가 됩니까? 무효가 됩니다. 이건 뒤에 가면 설명할 거고요. 자, 동기의 불법은 표시되거나 알려졌을 때, 알려진 경우 사회질서 위반이 된다. 요거는 31회 때 시험에, 중개사 시험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요런 게 뭡니까? 사회질서 위반의 내용이다. 자, 그러면 요렇게 하시고 중요한 게 뭡니까? 또 중요한 게, 자, 우리가 이제 강박은 사회질서 위반이 아니고요. 강박은 사회질서 위반이 아니고, 그 다음에 강박은 사회질서 위반이 아니다는 거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판소노트에 보면 중요한 게 뭡니까? 허위에 근저하고 설정한 행위는 사회질서 위반이 아니다. 이런 내용들이 시험의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할게요. 자, 반사회적 법률행위. 자, 여기 30회 때, 공인 중에서 30회 때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정의합니다. 자, 그래서 1번 지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률행위가 이루어질 때를 기준한다. 법률행위시를 기준합니다. 자, 여기서 아셔야 될 게 사회질서 위반이든 그다음에 불공정한 법률행위든 전부 다 어떻습니까?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1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맞는 지문이고, 자, 맞고 2번 지문은 반사회질서적 법률행위가 무효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이익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 자, 그래서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주장할 입증 책임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맞는 내용이죠. 맞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판단은 부단히 변천되는 사회적 가치, 변천하는 사회 뭡니까? 가치관념을 방해한다. 맞는 내용입니다. 옳은 문장이에요. 자, 옳은 문장이고, 그 다음에 4번 지문. 자, 이 4번 지문이 30회 때 시험에 나왔고, 26회 때 나왔고, 33회 때도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자, 이게 4번 지문이 아주 중요한 지문입니다. 자, 그래서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해서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무효가 된다. 이게 이제 뭡니까? 26회 때, 30회 때, 그 다음에 33회 때 시험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3번 나왔던 내용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에 중요한 내용이다. 그럼 요거는 사회질서 위반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네,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설명도 틀린 거 있으니까 맞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5번 질문입니다. 대리인이 매도인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자, 여기서 포인트가 뭐예요? 적극 가담입니다.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부동산의 이중매매는, 자, 이중매매인데 무슨 가담했을 때? 적극 가담했을 때는 반사회적 법률 행위로 무효가 되지 않다가 된다 해야 되죠. 된답니다. 자, 그래서 이중매매인데 무슨 가담하면? 적극 가담하면 사회적 위반으로 뭐가 됩니까? 무효가 된다. 그래서 5번 지문이 틀렸습니다. 반사회적 법률행위, 반사회질서적 법률행위가 되지 않다가 아니라 된다라고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이 몇 번? 5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또 갑니다. 자, 이거는 감정평가사 문제입니다. 감정평가사에 33회 때 나왔던 작년의 감평사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용 설명을 들어가도록 하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로 무효가 되지 무효가 아닌 것은 고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반사회 질서적인 조건이 붙어서 척결하는 조건으로 돈 주기로 했다. 부동산 주기로 했다. 이거는 뭐예요? 사회적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뭐예요? 자, 그 다음에 동기인데 뭐 됐을 때 표시된 동기가 반사회 질서적 법률행위 된다. 자, 우리가 여기입니다. 동기의 불법 표시됐을 때, 표시되거나 알려진 경우 사회적 위반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부척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 자, 그러면 내용 자체가 뭡니까? 부척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해서 증여하기로 했다. 그러면 아파트 줬다가 부척관계 끝나면은 아파트 줬던 거 돌려달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뭐라고요? 이 증여계약은 뭐가 된다? 사회적 위반으로 무효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4번 지문 한번 보세요. 오로지 보험금을 탈목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생명보험계약을 맺었습니다. 사회적 위반으로 무효가 되죠. 그럼 1번부터 4번까지 가면 사회적 위반은 무효입니다. 자, 그러면 요 5번 지문이 틀린 지문이죠. 자,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양도소득세를 말 목적으로 면탈할 목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일정 기간 후에 이전받기로 하는 약정. 요거는 뭡니까? 사회적 위반이 아니죠. 그래서 답은 몇 번? 5번이 답입니다. 자, 그래서 사회질서 위반은 시험에 정말 잘 나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반사회질서적 법률행위로 무효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라고 했는데 그거는 뭡니까? 자, 사회질서적 법률행위, 반사회질서적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법률행위는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고요. 동기가 표시됐을 때 사회질서 위반이 됩니다. 자, 부척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을 하는 증여계약도 내용 자체가 사회질서 위반의 내용이기 때문에 무효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로지 보험금을 탈 목적으로 생명보험계약을 맺었다. 요게 이제 뭡니까? 33회 때 우리 공인중개사에 33회 때 나왔고 주택관리사에도 감정평가사에도 33회 때 시험이 나왔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오로지 보험금을 탈목적 실효할 목적으로 생명보험계약을 맺었다. 그러면 사회적 위반으로 뭐가 됩니까? 무효가 됩니다. 자, 5번 양도소득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일정 기간 후에 받기로 이전받기로 하는 약정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사회적 위반이 아닙니다. 답이 몇 번? 5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 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작년에 공인중개사 시험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용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중 무효인 법률행위는 자, 그 뭡니까? 무효인 법률행위를 고르라고 했네요. 자, 그러면 1번 갑니다. 자, 개업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으로서 직접 중개 의뢰인과 직접 중개 의뢰인과 체결한 주택 임대차 계약 직접 거래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자, 그런데 요거는 뭐 됩니까? 처벌은 되지만 사법적 효력은 유효죠. 그래서 무효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무효인 게 아니에요. 유효입니다. 처벌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포인트가 이제 우연히 일회성으로 행해진 거.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데 우연히 일회성으로 행해진 거.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사실 위반이 아니죠. 무효가 아니고 뭐라고요? 유효입니다. 처벌되지도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민사상건에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체결된 적정한 성금복수 약정.
자, 이거는 뭡니까? 유효죠. 자, 유효인데 요거 반드시 요거하고 비교해야 될 게 형사 사건에 대해서는 성공보수 약정은 뭐가 됩니까? 무효가 됩니다. 무효가 돼요. 자, 그다음에 그러면 3번 질문 또 무효인 법률행위가 아니라 유효죠. 그다음에 4번 질문입니다. 매도인이 실수로 상가지역이 그보다 가격이 비싼 상가지역이라고 칭하고 부동산 거래 경험이 없는 매수인이 이를 믿고 실제 가격보다 2배로 높은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자, 이거는 어떻습니까? 2배 정도는 불공정하다고 볼 수는 없죠. 그래서 무효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아까 나왔던 겁니까? 자, 5번이 무효인 거죠.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를 가정하여 보험을 취득할 목적으로 선의를 하더라도 그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은 뭐가 됩니까?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뭡니까? 답은 5번. 이 5번 내용은 33회 감정평가사 문제에서 이미 나왔던 내용인데 요거는 우리 시험에 몇 번 나왔다 그랬어요. 중개사 시험에 26회 때, 30회, 그 다음에 33회 때 시험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그래서 오로지 보험금을 탈 목적으로 생명보험계약을 맺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5번이 됩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내용 정리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자, 조금 쉬었다가 우리가 또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